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 그 상담한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오셨는데 남편 거 이제 사주 분석을 하고 지금 하는 일을 조금 확장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한번 궁금하다고 이렇게 상담하러 온 경우인데요. 사주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그 여자 사주가 사주에서 나타나는 여자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남자 사주인데 주인공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여자가 이 사주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래서 앞으로 사주 보실 때 일간만 기준해서 무조건 보지 마시고 일간 이외에 다른 어떤 글자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글자인지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또 재미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이 좀 할 수 있고 또 사주가 좀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이름도 좀 아주 희성인데 여기 보시면요 단시요, 단구운시인데 이름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름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공부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장명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름도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단구운시인데 갑인년 을해 월 임신일 병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지금 임수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 이 병화가 편제니까 아내가 되죠. 그런데 이 병화는요, 실제로 빛을 이렇게 비추는데 이 전체를 비춘다는 거예요, 전체. 부분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병화 영향력이 이렇게 임수도 그 다음에 을목, 갑목, 임목, 해수, 신금, 그 다음에 오 이렇게 해서 이 태양의 빛이 온 지구상에 펼쳐놓은 것처럼 이 사주에서 이 병화가 여기 있는 7글자로 나머지를 이렇게 딱 비춰주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가 이 태양이 떠 있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병화는요, 사주에서 우리가 절대용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주인공이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 태양 자체가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요, 이게 병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보면 여기 임수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고 보세요. 임수에. 그래서 이 태양은 큰 강물 위에 떠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휘상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사되는 빛으로 해서 더욱더 빛나죠. 그럼 또 마찬가지 임수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병화하고 임수는 우리가 그냥 병임충 이렇게 보통 읽었는데 이 천간에는 원래 충이라는 건 방향이 있어야지 충이라는 개념이 쓸 수 있는데 이건 청하늘에 방향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특히 이 사주에서는 이 지금 병화가 이 초겨울이죠. 이때는 열로 작용하는 게 아니죠. 빛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국화 이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병화하고 임수가 만나는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이렇게 댐이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원래 이게 무토가 이게 댐 역할을 하는데요.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무토가 안 보이죠. 그 지장간에 있어요. 지장간에 여기에도 있고 해수에도 있고 인목에도 이 지장간의 작용이 있는데 이게 좀 약하다고 보는데 이름에서 보면요,
요게 이 구자에 이 몇산자 있죠? 그 다음에 운자에 이게 이제 언덕부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무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글씨가. 토가 무토. 그래서 이름을 이게 잘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없는 거를 그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자원어행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금 자체가 지금 이제 편인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물을 또 생성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댐에 지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음양오행도 보면은 남자니까 홀수 하나이고 짝수가 2개죠. 그러니까 음양초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 이 8글자에는 무토가 안 떠 있죠. 그 중에서 토 중에서 이 무토가 가장 중요한데 왜? 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댐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거 가지고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 조금 힘에 부딪히는 건데 요렇게 여기서 지금 구자하고 운자 이 자원어행 이 토 글자가 무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맞춰져 있고 이런 거 이거 수리를 맞추다 보니까 이 발음 모양은 좀 밀린 것 같아. 원래 이제 발음 모양도 이제 맞춰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맞추시다 보니까 이걸 못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이 발음 모양이 뭐냐 단자가 이제 디귿이니까 화, 그 다음에 구자니까 목, 우니까 토니 해서 자 여기에서 목생화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국토가 되죠. 그래서 발음 모양은 좀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 무토가 여기서 이제 이 남자사주니까 관이잖아요.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자리가 이 지장간에만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은 조금 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자식은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식 자리에 보면 또 공망이 걸려 있죠. 이 39수가 좋은 술인데 자식 자리에 공망이고 이게 또 말년으로 가면서 작용할 수 있는 이 수리 작용이 여기서 안 좋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년에. 그래서 이 병화가 정말 이 좋은 일 하는 이 사주의 구정에서는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병화 자체가 요 병화가 여기 태양이에요. 이게 태양인데 이렇게 이게 사주 전체를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병화가 떠 있으면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이 병화는 절대 용신이라는 거 꼭 잊혀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작용이 완벽하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43대운, 이제 경진대운인데 뭔가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여쭤보러 온 건데, 요 사주에서는 지금 식신되어 있고, 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정제 편제로 되어 있고, 식신으로 간일지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편인이 생을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비견이 있고, 그래서 잘 짜져 있는 구조인데 딱 정확하게 토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토가 지금 편관이 왔는데 이 편관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 댐을 막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숨토기 때문에 이 물에 적셔져 가지고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흙이 자꾸 가라앉는다는 거야. 이 자체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 천간에는 지금 편인이 또 왔죠. 즉 와서 이 금이 또 실제로 임수를 생을 해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량은 늘어나는데 댐 역할이 좀 약한 상태에서 지금 이름에서 여기 구하고 운에 있는 이 자원오행이 이 몇산자하고 언덕부자는 이제 큰 흙을 얘기하는 큰 산. 그러니까 무토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잘 받쳐주고 있다고 봤을 때 좋은데 실제로 여기 이제 드러나 있을 때 이게 지금 무토가 안 보여서 이제 자식을 여쭤본 거고 여기는 이 정확하게 뜨죠. 공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경금이 왔을 때 이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인대운에는요, 식신이 좀 도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밥그릇을 엎어버린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월운에서 보면 요 신축년인데 올해가 이 신금이 오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수를 생하다 보면 자꾸 수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또 올리죠. 여기 지장간에 임수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 지지에서는 이 화기운을 조금 이렇게 기운을 이 축토가 습토기 때문에 이 열기를 이게 한 번에 그 열기를 흡수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토 같은 경우는 서서히 흡수하는데 이 축토는 화기를 일시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게 그래서 이 축토가 있을 때 이게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 화기가 일시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토가 이 화기를 안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탕화살이라고 해요. 탕화살. 폭발이죠. 대표적인 어떤 작용이. 그런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월운에서 보면은 지금 9월인데 이제 정유월인데 이 정화가 와서 정임합 목을 해서 이 나무를 생성해서 이 제방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지면은 지금 나무가 심어지기 전까지는 임수가 이렇게 흙으로 막아버리면 이게 탁수가 돼버려요, 탁수가 되는데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게 청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청수. 맑을 청자, 이렇게. 청수로. 그게 좋은 작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죠. 댐이 무너지는 것도 막아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유가 왔을 때는 또다시 계속 여기에서 지금 또 인성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또 수량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뭐 늘어나도 크게 여기서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나쁜 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진을 보면, 자, 병인일진인데 오늘이 이 병이 오면 문제가 뭐냐. 인이 와서 지금 인호 반합에 대해서 화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이 화가 똑같은 병화가 있을 때 다른 병화가 왔을 때 이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일신인데 이 병화가 나와 똑같은 태양이 뜬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 경장생가도 되지만 식이대상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빛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자, 주인공이 임수인데 임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편재를 끌어들이는데 좋은 역할을 하잖아. 여기서 보면 이게 편재지만 실제로 이 임수 자체가 이 재를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강의상용의 모습으로 떠 있을 때는요, 명예와 재가 동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어떤 뭐 작용력이라 할까, 이 병화작용이 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조금 묻히는 개념인데 그래도 주인공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좀 이 제목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남편 사주인데 주인공은 아내로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주 보실 때 일간을 가지고 자꾸 무조건 고정 개념으로 묶어놓고 보지 마시고 옆에 어떤 오행이 왔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한 역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 달려보셔도 된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름을 아까 설명드리다가 이 공망이 이 자식 자리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19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거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한을 안고 살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돼. 사회생활 자리에 19수가 있다는 건 내가 잘못하면은 내 잘못이든 상대편 잘못이든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내가 평생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한을 알고 살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말씀드렸죠? 말년이지만 조금 여기서는 안 좋은데, 전체적인 이 수리가 길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작용은 조금 이제 반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아내 덕에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5수 같은 경우는 만인통솔지상이라고 해서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자, 요 14수가 아버지 자리인데, 요게 14핵은 실제로 작용력은 이게 흉수예요. 이거 뭐 나이가 지금 뭐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지만, 보통 뭐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일찍 떠난다, 혹은 뭐 이산 파멸 이렇게 해서 이 14핵 자체는 흉수기 때문에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7핵을 보면은 구세구 강단이 있다고 그래요. 7핵. 여기 뭐냐면, 자, 벽갑으로 좀 경신이에요. 경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18핵은 선견지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추구할 때 추진력이 강하게 뭐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로 뭐 외모의 어떤 생기과에 관계없이 눈빛만 봐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이성이 볼 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복과 기질이 또 있다는 거야. 요 18회가.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가 많이 따른다고 보시면 돼. 요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21핵은 이제 보통 심지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체면과 신용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가정의 25핵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25 자체는, 그러니까 보통 이 지식, 세월이 지나면서 지식이 많이 쌓여서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는 안단이 박사, 만불 박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이름에서 25핵이 있으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왜냐면 이 며느리가 너무 잘났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갔을 때 항상 보면은 아들이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25핵이 좋은 수예요. 안단이 박사, 만물 박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와 지식이 늘어서 상대편을 꼭 누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 딸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잖아, 남편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자리 32핵이 이게 좋다는 거야. 32핵이 이게 이제 의외의 득제라고 그래서 이게 로또수예요. 보통 32핵이.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32핵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물정을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현실 개념이거든요. 현실 인지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딱 나타나요. 어떤 경우냐, 꼬마들이. 장난감을 사서 놀다가 친구들이 자꾸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재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재 개념이 이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절대 그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같이 놀다가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만큼 재에 대해서 집착한 건 아닌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네. 32에 의외 득제, 로또수. 그래서 로또 같은 거 한 번씩 사도 실망은 안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는 요 자식 자리 39핵하고 사회궁의 19핵인데 요거는 지금 흉작용을 하는데 길작용하는 수리가 많기 때문에 좀 반감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늘 그래서 이 사주 구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병화가 이 전체를 비춘다. 근데 정화 개념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화? 지우개가 뭐예요? 정화 개념은 정화 개념 하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갑인, 임신, 그 다음에 계사, 여기 정묘.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이 정화는 요 개념하고 병화가 또 달라요. 같은 화지만 요건 양화고 요건 음화인데, 요때 이 정화는 이게 옆에 비가 있어. 비가 내린다 해도 요때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을 쓰냐? 가로등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그래서 이 정화가 요렇게 부분적으로만 비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화일간의 선생님하고 병화일간의 선생님 계실 때 이 선생님은 모든 어떤 학생을 어떻게 돼? 골고루 쳐다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 정화일간 선생님은 시선이 고정될 수도 있다는 거, 어느 학생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면 속상해하죠. 우리 아들, 딸내미가 선생님의 시선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 어느 한 학생만 자꾸 질문하고 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보면 옆에 있는 학생이 봐도 나이가 어렸을 때도 어떻게 돼? 그 시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화일간 선생님 되면은 스포트라이트 식으로 다 비추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오늘 제가 이제 병화를 이거 하면서 이 같은 불이지만 이 음화가 돼 있을 때 이 정화는 이게 뭐 촛불로 될 수도 있고 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등대불 여러 가지 표시가 되지만 여기 만약에 이 병화 옆에 개수가 있으면 이때 어떻게 돼? 이 병화는 햇빛을 비칠 수가 없죠. 왜? 비가 내리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비가 내려도 요 가로수에 있는 이 정화 이때 가로등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가 내려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에 정확히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정확히 강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한번 음량이 달랐을 때 어떤 그 불의 효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참고로 아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